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4월 2일자 기준에서 7%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62평을 다시 수렴하는 정도에 끝났는데 4월 1일 날은 반등을 했고 4월 2일 날은 또 떨어졌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일 날은 많이 올라서 사이드카가 걸렸고 4월 2일 날은 많이 내려서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아주 시장이 개판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모레는 요랬다가 계속 요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확인하자.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12시 반. 미국 시장 장중인데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 장중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때 앞으로 2에서 3주간 이란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상황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추가 공격을 시사를 했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랬죠. 먼저 올라갑니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선반영해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뒤집어 놨을 때 내려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선반영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급반등하고 있고 뭐 급하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일단은 필요한 조정까지만 받은 겁니다.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면서 같이 동반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현대건설, 그리고 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시공 쪽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쪽들 전부 다 뭐예요? 원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유지됐었기 때문에 여기 아래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오는 건데, 이건 실제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실적 확인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 거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왜? AI 때문에. 그럼 AI에 필요한 종목이 뭐예요? 반도체.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도 AI가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발생했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고, 그런 결과 메모리 반도체는 6배에서 7배 정도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쪽에서 필요한 메모리를 공급해주고 이게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 그게 원전의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시장은 인식을 했고, 그런 결과 미국의 SMR 그리고 오클로 포함해서 뭐 테라파워나 이런 쪽 모두 다 20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반영됐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62평을 수렴해서 이탈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장기화됐을 때 무언가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결과예요. 이것도 선반영한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장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3시 36분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30분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란 외무부 차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자, 이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요. 결과는 어떤 걸 원한다? 돈이다. 미국이 그걸 순순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물론 근데 이것도 모두 다 예상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한 요인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이거일 거다,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시장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반영된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국 시장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10시에 발표한 이후에 급락했죠. 급락했을 때 나스닥 선물 시장의 상황은 거의 한 2% 정도 떨어지는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시작하고 보니까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의 최고 지수죠.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 이 가격대는
혹시라도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무언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결과다. 그럼 지금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들, AI 쪽으로 투자하고 투자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주가가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까지 필요한 조정이 딱 여기까지고요. 그 이하로 내려간 부분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의 우려감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대략 한 2주 정도 횡보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4에서 6주면 끝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4주가 다 채워졌죠. 그러면 4주가 채워지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한 2주 정도의 상황을 시장은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 답이 보이지 않자 하락한 거죠. 선반영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 없잖아요, 아직. 여기서 뭐 유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한국 쪽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계속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마진율의 변화는 약간씩 있을 수 있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즉 미국의 상황은 지금 여기서 하락하는 이 부분이 뭐예요?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됐을 부분을 선반영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씩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가 실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가격 반등을 기다리자. 그리고 미증시도 실제 반등을 한 상황이다. 여기서 뭐 급등해서 2%에 끝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다음 주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은 이미 반등 구간이 발생을 했고 삼성전자는 바닥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반등이 나올 텐데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바닥 확인 정도로 인식을 하시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야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 안 드리고 있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종목을 찍어 누른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거치잖아요. 반등합니다. 그럼 반등하는 과정은 뭐예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거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왜? 그렇지 않았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예 급락을 했었어야 맞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5배 이상 올랐는데 실적에 대한 증가가 없었거든. AI 투자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은 장기간 갈 수 없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모두 무시하고 반등을 기다리자. 그럼 실전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현대차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 확인하자. 높이 사세요. 그리고 추세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26%.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 6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결과는 188%, 올려보면 151%, 또 올려보면 117%의 수익 구간. 세 자릿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대 보유하고 있는데 왜? 또 샀으니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안 팔았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팔죠.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 이란과의 전쟁이 딱 시작하자마자 매도 구간 잡았고요. 이쪽에서 한 번 더 매매 구간을 잡았지만 큰 수익이 안 나고 꺾였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구간 잡았고요. 이제 금요일 날부터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때가 됐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야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모두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원할까요?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확인을 했을 때 내용 보시면 어때요? 49%.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에 대한 확인이지 언제 반등할까?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떨어질까? 저기까지 떨어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월 2일날 장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큰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때요? 코스피 4% 급락,
쭉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7% 동반 급락, 트럼프 연설 이후의 급락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2에서 3주 내 군사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겠다. 이때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여기서 한 방 더 맞잖아요. 아예 진짜 석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전후 복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원하는 건 돈이라는 것도 밝혀진 거예요. 어디서? 미증시 장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돼. 그래야 이란도 돈이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붙잡고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모레 바꾸고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인데 가격을 보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한다. 그리고 주도주에 한해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만 하고 있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바이오 로봇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 0606 화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화면은 계좌를 오픈하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건설 왜 가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니까.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가요? AI 쪽으로 투자를 계속하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늘어나니까 그럼 당연히 앞서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도 확인해야겠죠.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각 섹터별로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군들이 반등 확인 없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없다.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몇 프로 수익? 49%대. 다른 것들 보면 한전기술 이것도 원전이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45% 수익. 그러면 AI 쪽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결국엔 뭘로 갈까요? 로봇으로 가겠죠. 클로봇이나 이런 쪽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176%의 수익. 이런 부분들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9550-7100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등락을 줍니다. 이 등락 구간에 모두 다 이 모든 등락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시세 여기만 수익을 내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가능하다.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다르지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고가 만들고 고가 돌파,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또 상승, 매물 소화, 또 상승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 구간을 구간별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인 과정이 있을 때만 매매한다. 그리고 이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관련주들을 같이 매매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50-7100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